실화입니다. 용접, 공장. 이 이야기는 제가 19살 때 집 밑에 있던 용접 공장에서 저 혼자 일할 때 겪었던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경험담입니다. 저희 집은 조그만 가구 공장을 했었습니다. 시흥시 신천동에서요. 덕분에 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방학 때는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매일매일 일만 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보내준 공장으로 가 일을 했었지만 너무도 짠 월급과 과도한 업무, 그리고 12시간 막교대에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는 주간 야간 근무 환경, 또 휴일도 없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는 시점에 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달 월급이 약 40만원 정도였으니 정말 일하기가 싫더군요. 사실 그때 당시엔 커피숍에서 일을 해도 한 달에 그 정도는 벌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서비스 업적이나 그런 유흥업 쪽으로 빠지는 것도 저런 게 한몫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다니던 그 섬유 공장을 때려치고 그렇다고 집에서는 일하기 싫고 해서 그때 저희 집 밑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에 어머니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은 평소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사장님이 오더를 받아오시면 그때부터 일용직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물건을 만들고 또 물건을 다 만들면 또 직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장이었죠. 그때 마침 사장님께서 자기가 없을 때 잔일이라도 좀 시키고 그렇게 공장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또 게다가 저희 집도 공장의 바로 윗집이니 밤에도 안심을 하고 한마디로 일석이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나 봅니다. 그 공장에서 그렇게 1년 정도를 일했었는데 6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엔 100만원까지 받았었죠. 호이스트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용접의 용자도 모르는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시흥시 은행동에 낚시터 근처에 있었던 공장이었습니다. 앞에는 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산에는 경찰학교 사격장이 있었죠. 전 가끔 할 일이 없으면 그 사격장에 가서 모래를 뒤집으면 불발탄이 된 총알도 꽤 많이 나와서 그렇게 집에 한 20개 정도를 주워놓곤 했었죠. 한겨울에 심심해서 불타고 있는 드럼통 난로에다 그 총알 2개를 넣어 봤다가 그 총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와야 하는 그런 곳에 있었기에 주인은 그저 허허 벌판에 논바닥 그리고 집들 몇 채 뭐 이런 수준이었으니 밤에는 많이 한산했었습니다. 하긴 뭐 낮에도 그 넓은 공장에 저 혼자서 쇠조각이나 줍고 있고 또 용접으로 칼이나 만들고 있으면 적막하긴 적막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매일매일을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제가 그냥 보시기에 안 좋았는지 그때 사장님께서 특명을 내리시더군요. 공장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기 공장 구석에다 화장실을 만들라는 겁니다. 땅을 파서 드럼통을 묻고 주위에 철판이며 나무판자며 돌아다니는 게 많으니까 화장실을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뭐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에 에이 싫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매일매일 소변은 모르겠지만 대변을 볼 때는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기에 저도 그래 까짓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던지라 꽝꽝 얼은 땅을 파기 정말 힘들었지만
땅 위에다가 불을 피워서 땅을 좀 녹이고 파내려 가니까 나중엔 꽤 수월하게 파지더군요. 그렇게 한참 땅을 파는데 그때 삽에 뭐가 톡톡 걸리면서 뼈다구가 한 무더기가 나오는 겁니다. 해골이 없어서 아니면 삽과 곡괭이에 찍혀서 부서졌는지는 몰라도 나오는 뼈들이 다 부서져서 자그마했기에 이게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 뼈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개나 뭐 그런 동물들의 뼈라고 생각을 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땅을 다 파고 나서 드럼통을 갖다 묻고 주위에 합판으로 벽을 세운 뒤 얇은 함석판으로 그 천장을 만들고 드럼통 입구에다간 두꺼운 철판 조각을 용접해서 그렇게 발 디딜 곳도 만들었고 나중엔 집에서 경첩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문짝도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다 만들고 나서 보니 꽤 근사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잘 사용한 듯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한밤중에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가봤더니 화장실에 누군가 먼저 들어가 있더군요. 그냥 참고 있다 나오면 들어갈까 했는데 그때 문득 머리에 퍼뜩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만든 화장실이 있잖아. 그래서 전 후레쉬 하나를 들고 손에는 휴지를 뭉쳐서 주고 저희 집에서 나와 그렇게 공장으로 갔습니다. 밤이었던지라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컴컴했지만 매일 지내는 곳이라 익숙하게 후레쉬를 비춰가며 화장실로 들어갔죠. 어차피 밤이라서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또 화장실 문을 닫으면 냄새도 심하니까 전 문을 열어놓고 공장을 후레쉬로 이리저리 비춰가며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참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군요. 수세식 화장실은 딱 보면 물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도 깨끗하고 맑은 물이 들어가 있고 하얀 변기를 보면 그다지 공포감은 느껴지지는 않겠죠. 근데 퍼세식은 거참 그렇더군요. 변이 많이 차 있으면 그 바닥도 안 보이고 일단 엉덩이를 까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 엉덩이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귀에 닳게 듣던 손이 하나 쓱 올라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아니면 시골 화장실에서 술을 많이 먹고 오바이트 하던 아저씨가 그만 퍼세식 화장실에 머리부터 처박혀서 그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변통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등등. 그리고 또 무슨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골 퍼세식 화장실에는 일반 백열등이 아닌 꼬마 전구. 그것도 꼭 빨간색.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하긴 저도 그 화장실에 빨간 꼬마 전구 하나를 달아놨습니다만 퍼세식엔 빨간 전구. 왠지 고정관념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턱하니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밤에 무서운 생각을 하다 보면 한없이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만든 화장실인데 내가 드럼통을 묻었으니 바닥이 있는 것도 아는데 내가 직접 땅을 파서 만든 화장실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내 변이 떨어져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도 흠칫 놀라고 바람이 휘잉 불어서 천장으로 만든 그 함석 조각이 붕 소리 나는 것도 무서웠고 또 어두운 공장 마당을 후레쉬로 여기저기 비추니 그 후레쉬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만들 때 그때 출토되었던 뼈다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뼈다구는 정말 뭐였을까? 혹시 여기가 예전에 공동묘지? 에이, 아니야, 아니야. 공동묘지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음, 아니지. 굳이 공동묘지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원래 산이었으니까 그냥 뭐 이름 모를 무덤이 하나 있던 자리? 내가 기가 막히게 그 무덤 자리를 파서 화장실을 만든 게 아닐까? 아니지, 아니지. 사람의 뼈가 그렇게 적을 수는 없지. 그래, 아마 누가 개라도 잡아먹고 그 뼈다귀를 묻어놓은 거겠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사람 귀신보다 동물 귀신이 더 무섭다고 하던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온갖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절그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는데 정말 조용한 빈 공장에서 혼자 그렇게 변을 보고 있자니 평소에는 주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작은 소리들이 그땐 너무나도 크게 들리더군요. 배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리고 아직 다 끝내질 못했지만 도저히 여기서 끝까지 해결을 보기엔 정신력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아 전 그냥 일어나려고 그렇게 뒤처리를 하는데 퍼센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휴지로 뒤처리를 하자면 손이 아래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이 아래쪽으로 가서 뒤처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손 아래쪽에서 찬바람이 휘잉하고 부는 겁니다. 헐. 밑에가 옆 칸과 같이 그렇게 뚫려있는 화장실도 아닌데 단지 밑에는 드럼통이 하나만 있을 뿐인데 이 밑에서 지금 불어오는 이 찬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아, 정말 그렇게 닦고 있는 손을 누군가가 턱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닦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바지를 입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그때 무언가가 드럼통 위로 올라와서 내 발을 확 잡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미지의 힘에 의해 옛날에 시골에서 화장실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머리부터 거꾸로 처박힌다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그 누구 하나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더럽게 죽어가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생각들을 억지로 꾹꾹 누르면서 화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가려고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저희 집 바로 밑엔 조그만 가로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등 밑에 그곳에 동네 개들이 한 10마리는 너끈히 넘어가는 수량이 그렇게 옹기종기 마치 개 반상회를 하듯이 앉아있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데 아십니까? 왜 한밤중에 동물의 눈이 빛나는 거 보신 적들 있으시죠? 그렇게 그 많은 개들의 눈이 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정말 색깔별로 있더군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거 진짜 무섭더군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집 개도 2마리 껴있길래 그래서 제가 불렀는데 그런데 두 녀석 다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오지 않더군요. 낮에는 안 불러도 제가 나오면 꼬리를 치면서 먼저 달려오던 그런 녀석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개들이라서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를 그렇게 무심한 표정들을 하고서 그저 눈을 번쩍번쩍 빛내면서 어두운 공장에 혼자 서 있는 저를 쳐다보던 10댓마리의 개들. 나를 쳐다보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내 뒤에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건지. 왜, 개들은 귀신을 본다지 않습니까? 특히나 삽살개는 귀신 쫓는 개로도 유명하고요. 그 생각에 저는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걸 꾹 참고 또 개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후레쉬를 바닥에 비추며 마치 동네를 지나가는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양아치들에게 걸리지 않으려 쫄아서 모른 척 걸어가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나머지 볼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왜 개들이 절 보고 짖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더군요. 차라리 짖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무섭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마치 뭘 알고 있다는 듯 그렇게 많은 개들 중에 한 마리도 짖지 않고 그저 눈을 빛내며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 다음날 제가 공장에 가려고 집문을 나서니까 어젯밤 일은 다 잊었다는 듯이 집에서 키우던 그 개 2마리가 저에게 달려와선 꼬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이 잡것들아, 니들 때문에 어젯밤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니들은 주인이 불러도 안 오냐? 제가 이랬더니 몸이 까만 녀석이 저를 확 쳐다보면서 멍! 하더군요. 아이고, 네가 그리 짖어봐야 내가 알아듣겠니? 암튼 그렇게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그런데 그 화장실 옆에 땅이 막 파여 있더군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다가가 봤더니 그 자리는 제가 화장실을 만들고 남은 흙들을 쌓아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때 무언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어젯밤에 개들이 몰려있던 곳으로 가봤더니 역시나 제가 출토해서 묻어놨던 그 뼈다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더군요. 젠장.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그나저나 이 녀석들은 먹지도 못할 뼈를 왜 다 파놨을까요? 거기다 그 많은 개들이 왜 저를 보며 단 한 마리도 짖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집 개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집 개들은 그때 왜 저를 그렇게 쌩깠을까요? 평소에 밥도 잘 챙겨주던 그런 주인인데 말입니다. 암튼 그 다음부터 밤에는 아무리 배가 아파도 꼬박꼬박 저희 집 화장실만을 이용했습니다.